중국입니다. 세계 전기차 판매 1위인 중국 BYD가 내연기관 차량 주유 시간만큼 빠르게 전기차를 충전하는 배터리와 충전 시설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BYD는 5분 충전으로 4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슈퍼 E 플랫폼을 공개했는데요. 이는 15분 충전으로 275km를 주행하는 테슬라 슈퍼차저보다 빠르고 메르세데스 벤츠의 CLA 전기차 세단이 10분 충전으로 325km를 주행하는 것보다도 앞선 것입니다. BYD는 슈퍼 E 플랫폼이 적용된 차량을 내달부터 판매할 예정이며 중국 전역에 초급속 충전소 4,000개 이상을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와 충전 기술 분야는 후발주자로 전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악시오스는 BYD가 어떤 종류의 배터리를 사용했는지와 배터리 크기 등에 대해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난주 주목할 만한 소식으로 중국 전기차 업체 BYD의 슈퍼 E 플랫폼 공개 소식을 꼽아주셨는데 전기차 시장판도 어떻게 변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3월 17일이었죠. 그 BYD의 네. 왕첸 부회장이 직접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 가지고 지금으로서 보게 되면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플랫폼, 네. 이제 충전에 관련된 플랫폼을 갖다가 뭐 실시간으로 갖다가 소개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좀 깜짝 놀란 기분이 좀 있는데 핵심 그겁니다. 1000kW의 충전 전력. 이걸 갖다가 드디어 달성을 했다. 예.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1000kW 정도로 충전을 하게 되면은 한 5분 정도면은 400km를 갈 수 있는 그 충전 용량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5분 정도면은 지금 뭐 가령 뭐 가솔린을 넣는 데거나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비교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어떤 시간을 소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전기차를 보는 사람들의 가장 큰 불만이 사실은 충전 대기 시간이죠. 맞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몇십 분에서 몇 시간. 네. 뭐 완속 충전할 때는 뭐 8시간, 9시간 그렇죠. 걸리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고 전기차 보급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뭐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예.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벽을 깼다. 네. 뭐 이런 평가를 갖다가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1000kW의 전력을 갖다가 충전 속도를 갖다가 달성을 하려면 일단 1000V 전압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1000A의 전류가 필요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뭐 사실은 한 5분이면은 400km를 갈 수 있는 어떤 충전 거리를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술을 갖다가 실제로 시연을 했다는 건데 네. 다른 시스템과 비교하면 이게 지금 얼마나 빠른 건지를 갖다가 대충 체감할 수가 있어요. 네. 기존 지금 서구에서 팔리는 거는 400V 그 전압에 기존에 한 최대 200kW 충전 전력 그걸 갖다가 일단 지금 아주 범용화된 네, 차들이 네. 대충 그 정도 수준이고요. 예. 현대가 좀 굉장히 좀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이 GMP 시스템이라고 보통 네네. 얘기하죠. 800V 전압에 350kW의 전력, 충전 전력. 네.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일시에 1000kW니까 이 벽을 갖다가 일단 깬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기존의 서구에서 하는 것보다도 지금 한 5분의 1, 심지어는 뭐 한 4분의 1 정도의 어떤 시간 단축을 갖다가 함으로 해서 네. 내연차와 거의 동등한 수준의 어떤 충전 속도를 갖다가 자랑했다. 이걸 갖다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평을 일단 했습니다. 이게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에서는 호평을 했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BYD가 단순히 지금까지는 가격으로 전기차를 팔던 어떤 BYD가 아니라 어떤 전기차의 어떤 첨단 기술 분야의 어떤 차별화 정책을 들고 나와서 전기차 시장을 갖다가 리드하고 있다. 예. 그래서 초고속 충전 기술이 전기차 보급을 가속할 것이라고 일단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사실은 얼마나 현실화될 것이냐라는 게 문제잖아요. 네네. 우리들이 보통 알고 있기는 중국 사람들이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약간 좀 허풍이 좀 센 측면이 있는데 네. 어쨌든 BYD는 이 플랫폼을 갖다 지원하기 위해서 중국에 4,000개의 초고속 충전소를 건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단 언제까지 짓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일단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단 해결이 돼야 돼요. 1000V 전압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주변에 초고압 전력을 갖다 공급할 수 있는 공급원이 있어야 된다는 예, 얘기입니다. 과연 그런 공급원이 있는 데다가 이 고속 충전소를 갖다가 건설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첫 번째가 이유가 있는 거고. 네네. 두 번째로는 가령 뭐 초고압이라든지 초고전류가 흐르는 거지 않습니까? 1000V에 1000A면은
근데 이게 그걸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배터리가 일단 또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가령 뭐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휴대폰 여기에다가 가령 뭐 1000볼트를 꽂으면은 이거 폭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타버리거나.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기존의 배터리는 여기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냐 했더니 자기들은 일단 플래시 충전 배터리라는 걸 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자세한 재원은 일단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문제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전압을 받아들이고 배터리까지 받아들이고 하는 데는 그 전력 반도체라는 게 사실은 필요해요. 근데 이 1000볼트에 달하는 이 고전압을 받으려면 고전력 그 반도체가 필요하겠죠. 전력 반도체가. 그렇겠죠. 네. 보통 이걸 갖다 실리콘 카바이트라고 그 카바이트 반도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걸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지금까지는 거의 일본 기업들이 가장 많이 이제 우세하고 독일 네. 기업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도 일부 생산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 갖다가 중국 자체적으로 이 기술을 갖다가 확보를 했느냐. 예, 예. 근데 자기들 말로는 한 1500볼트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초전력 반도체를 갖다가 썼다 이렇게 일단 얘기는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아직도 이제 약간 좀 의문부호가 붙어 있는 건 사실인 거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일단 이 초고압 충전 뭐 이 시스템과 동시에 이 500kW까지 충전을 할 수 있는 전기차 두 종을 갖다가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예약을 받고 있어요. 네. 그게 4월 달이면 일단 시중에 나오겠죠. 시중에 나오면은 실제로 500kW를 갖다가 받아들이면서 충전을 하느냐 이걸 갖다가 일단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이 차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0kW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허용치를 갖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네. 그게 실제로 시장에 나와 보면은 이게 얼마나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지 이걸 갖다가 일단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중국 전역에 그 관련 충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면 네네. 이게 세계화되기까지는 그 뭐 수출하는 나라에서도 그게 제반 조건이 돼야 되니까 네네네. 이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LG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네. 김동명 사장이 얼마 전에 얘기를 했죠. 우리도 그거는 만들 수가 있다. 예, 예. 단지 비용이 문제일 뿐이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1000볼트, 그러니까 1000kW의 어떤 충전 그 전력을 갖다가 허용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 내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기존의 것과는 보다는 한 차원 더 레벨업이 네. 된 거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전기차 가격이라든지 전기차의 구성 부품들의 가격들, 가령 뭐 네. 배터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올라가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충전소를 갖다가 이런 초고압 충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초고전압을 갖다가 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원이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가령 중국 전역에 그걸 갖다가 건설할 만한 전력원들이 지금 확보돼 있는 상태인지 사실은 그것도 의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고전력 고전압이면 네네. 충전 방식이면 물론 뭐 블레이드 배터리가 안전성이 어느 정도 좀 강화가 됐지만 네네네. 그래도 또 다른 업그레이드 배터리라면 안전성에 담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우려스러운 시선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당연히 그렇죠. 지금 그걸 갖다가 뭐 이건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그 기존의 그 텐시 그 C레이트라고 보통 있어요. 가령 뭐 그 배터리가 1시간 만에 받아줄 수 있는 걸 갖다가 일순간에 10배를 더 이렇게 부어버리는 거죠. 배터리한테. 네네. 어떻게 보면 전력을 갖다가 부어 넣는 건데 그렇게 강하게 어떤 부하가 일어나게 되면은 배터리 자체가 못 견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BYD 입장은 자기들이 이제 플래시 충전 배터리를 갖다가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네네. 그 자세한 제어를 갖다가 전혀 밝히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시장에 나와서 진짜로 그게 가능한지를 갖다가 그 뒤에 이런 어떤 그 기술의 어떤 한 단계 레벨업이 이루어진 일을 갖다가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